군산, 강과 바다의 만남. 우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들은 매년 한 번씩 단체 여행을 간다. 낮에는 답사를 하고 밤에는 학교 현안을 의논한다. 이전에 근무했던 명지대학 교수도 매 학기 말 근교로 답사를 다녔는데 미술사를 전공한 유홍준 선생과 윤용희 선생께서 이천 도자기 마을 등을 안내해서 꽤 인기가 높았다. 지금 몸담은 대학에는 다양한 전공 교수가 훨씬 많아서 늘 최고의 답사가 진행된다. 고창 고인들 앞에서 퇴임 직전의 노 고고학자이신 이묘재 선생이 해박한 설명을 들은 일이 있고 중국 시안에 갔을 때 불교 미술을 전공한 이주영 선생이 직접 편집한 충실한 안내서를 미리 나눠주어서 가기 전부터 배운 게 많았다. 그러다가 2018년 내가 부학장으로 학사협의회 계획을 맡게 돼 이때까지 받은 것을 다른 교수님들께 돌려드릴 기회가 왔다. 눈, 코, 귀, 혀 등의 오감은 물론 머리와 가슴까지 가득 채울 만한 곳이 어딜까 고심하다가 군산으로 결정했다. 국문학자인 내게 남원이 고전문학이 고향이라면 군산은 근대문학이 산실이다. 더욱이 군산은 사람들이 모임, 만남, 관계를 대표하는 도시다.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만경강이 흐르며 만경강 남쪽에는 당시 동진강이 있어 실질적으로 군산은 세 강의 하구에 위치한다. 근대 이후 철로 등 육로 운송이 발달하기 전까지 가장 효율이 높던 수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군산은 전근대 물류의 중심이었다. 더욱이 군산의 배후에는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도 이곳만 괜찮으면 걱정이 없다는 말이 전하는 풍요로운 이목평야가 있고 또 호남평야, 김제평야, 만경평야로 불리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너른들이 펼쳐진다. 세 강을 끼고 앞은 바다여 뒤는 평야라. 이처럼 물산이 풍부할 수 없는 데다 수온이다 해온이다 윤류기지로 최적이니 천혜의 요지가 되었다. 요지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래로 외부와 활발히 교섭했고 교섭이 극점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백제는 멸망기에 외의 원조를 받아 재건을 꿈꾸었다. 그러다 663년 백총강 또는 백강구로 불린 군산 금강, 일설은 동진강입니다. 금강 하구에서의 전쟁에서 천척의 배에 탄 2만 7천 명 왜군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전멸을 당했다. 이로써 백제는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 이 전쟁은 일본 역사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왜는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여세를 몰아 일본을 침략할까 우려했고 그리하여 왜가 일본 열도에서 전열을 정비하면서 일본이 재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규슈 지방 후쿠오카 부근 다자이후 앞에는 그때 신라의 침략을 대비해 쌓은 미즈키야토로 불리는 성터가 있다. 금강 하구에서는 이로부터 십수년 후 다시 큰 싸움이 일어났다. 676년 신라를 도와 삼국 통일에 힘을 보탠 당나라가 아예 통일신라 전체의 지배력을 행사하려다가 금강하구 기벌포에서 신라와 결전을 벌인 것이다. 기벌포에서 대패한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삼국은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이처럼 군산은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중심 내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요충지였다. 금강을 따라서는 강경, 부여, 공주, 청주 넘어까지 만경강으로는 익산으로 또 완주로 동진강으로는 김제로 전주로 갈 수 있다. 군산은 혼란기마다 그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고려 말에는 나라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기승을 부렸던 왜구를 채무선이 금강하고 진포에서 대포와 하역으로 물리치기도 했다. 왜와 싸운 백총강, 당나라와 싸운 기벌포, 왜구를 물리친 진포,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크게 보면 모두 군산 앞바다다. 일제강점기의 군산은 수탈이 최일선이었다. 배후의 대평야에서 쌀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99년 개항한 군산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장로의 한 축이었고 익산을 지나는 군산선과 호남선이 연결되어 사통팔달의 육로 운송 기지로 자리매김했다. 개항지에는 외국인이 넘쳤는데 중국인들은 중식당을, 일본인들은 빵집을 열었다. 군산 화교의 중식은 인천 설린동, 서울 명동 등의 중식당과 함께 한국인이 미각을 사로잡은 천병이었고 1910년대 군산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빵집 이즈모야는 단팥빵과 사라다빵으로 한국의 빵맛을 전했다. 현재 군산을 대표하는 빵집인 이성당은 광복 후 이즈모야 자리에 한국인이 세운 것으로 특별히 이즈모야의 제빵 기술을 전수받아 이은 집은 아니다. 군산 앞바다에는 10여 개의 섬이 무리지어 들어앉는 고군산 군도가 있다. 지금은 제주도 4분의 1만한 규모의 간척지를 목표로 새만금 방주제가 만들어져 야미도, 신시도 등 몇몇 섬은 이미 육지 일부가 되었고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다리가 연결돼 군도는 이제 육지와 다를 바 없다. 선유도는 명랑해져서 압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이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 휴식을 취한 곳으로 유명하다. 1970년대에 황동규 시인은 이곳 바닷가에 던져진 시신을 보며 삶의 무게를 고민했다. 시신을 바닷가나 수풀에 두고 그냥 풀이나 덮는 형태의 분묘를 초분이라 하고 이러한 장례 방식을 풍장이라 한다. 초분은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위생 등 문제로 거의 사라졌는데 서해와 남해의 도서 지역에서는 오랫도록 이어졌다. 시인은 바닷가에 던져진 헐벗은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를 시의 소재로 삼았다. 군산은 예부터 중국 사람이 건너오고 일반 사람이 넘어온 동아시아 교류의 상징 같은 곳이다. 이 물길을 따라 근대 전환기에는 서양 사람이 들어왔다. 19세기 초반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 상하이 등지로부터 서해안으로 잠입할 때 이 부근을 거쳐갔다. 김대건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인 최영업은 신시도에 상륙했다. 금강하구에서 군산 여행의 시작은 금강하구가 좋다. 서해안에서 잡힌 꽃게 간장게장을 먹고 금강 습지 생태공원으로 가서 갈대숲을 거닌다. 늦가을 갈대철이라면 더욱 스산한 특별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그 아래에 자리한 채만식 문학관에 가면 탕류의 서두에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흐린 물에 담았다가 쏟아낸 것으로 소묘한 금강과 군산의 원경을 볼 수 있다. 이는 안도연이 금강하구에서 이쪽저 저쪽도 없이 하나로 부둥켜 안고 서해로 발목을 밀어넣는 강물이라고 부른 것과 흡사한 착상이다. 금강하구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모든 것을 다 흙탕물에다 섞어서 밀고 나가는 세상사의 멈추지 않는 힘을 보여준다. 채만식 문학관 강 건너편은 서천이다. 서천에는 국립생태원이 있고 그 서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대체 저게 뭐지 싶은 인상적인 옛 장항제련소가 보인다. 다시 채만식 문학관 쪽으로 돌아와 강하구로 내려가면 군산이 나온다. 군산은 그리 크지 않은 지역이라 구 군산세관이 있는 군산항에서 역사박물관, 미술관, 구 조선은행 군사지점을 둘러보면 중요한 볼거리는 대충 다 본 셈이다. 군산항 안쪽 서쪽의 평지는 격자 모형으로 길이 나 있어 계획적으로 개발한 곳임을 알 수 있고 동쪽 언덕은 구불구불 길이 나 있으니 여기가 탕류의 주인공 정주산의 집이 있던 개복동이다. 개복동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빈민 거주지였다. 2002년 이 낙후한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 불이 나 20대 초반 여성 10여 명이 죽었다. 대낮에 난 불인데도 쇠창살로 막힌 방에 갇혀 있었기에 꽃같은 청춘이 피하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짬뽕이 탄생. 관광객들은 보통 개복동 쪽으로는 잘 가지 않고 구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간다. 나는 수차례 학생과 교수 직원을 인솔해 군산에 갔다. 그때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성당에 가서 빵도 사 먹고 영화 타짜의 무대로도 사용된 오래되고 특이한 분위기의 중식당, 비내원에서 점심을 먹곤 하지만 식사 후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 용문각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군산 하교 역사관으로 사람들을 안내했다. 2005년까지 중식당으로 사용된 이 역사관은 식당 사장이자 군산 화교학교 교장이었던 여건방 선생이 한국식 중화요리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곳인데 운이 좋으면 관장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다. 지금 이곳은 아쉽게도 폐관했지만 당시 여기서 그분께 들은 짬뽕 유래가 흥미롭다. 짬뽕은 일본의 중국 화교가 만든 나가사키 짬뽕에서 유래했다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관장님의 주장은 좀 다르다. 근대 초기 한국에 온 중국 사람들은 산동 출신이 많은데 원래 자기들이 해먹던 약간 걸쭉한 하얀 국물이 초마면 이란 요리가 있었다. 초마는 볶는다는 뜻이니 갖은 재료를 볶아서 면 위에 올린 음식이다. 그렇게 먹다가 한국의 매운맛에 익숙해진 2세대에 이르자 초마면에다 고춧가루를 넣어 현재의 짬뽕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관장은 자기 식당에서 사용한 메뉴판을 가리키며 1969년 메뉴판은 초마면이라고 한자로만 쓰던 것이 1973년 것에는 초마면이라 한자로 쓰고 그 옆에 짬뽕이라고 한글을 병기했음을 보여주었다. 고춧가루를 넣어 맵게 만든 초마면을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짬뽕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적었다고 했다. 짬뽕이라는 말은 나가사키 짬뽕과 관련될 수 있어도 음식의 유래는 초마면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곳의 주장이다. 짬뽕의 원조가 인천인지 서울 명동의 하구 거리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군산도 한국 중화요리 무시할 수 없는 발상지임이 분명하다. 여행과 숙소. 단체를 인솔하여 군산에 갈 때마다 늘 음파호수공원 주변의 새 호텔을 잡았다.
개인 여행을 다닐 때는 다소 값이 비싸도 대개 시내 중심지 호텔에 머무는데 큰돈을 쓰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멀리 왔는데 숙박비 좀 아끼겠다고 도시 외곽의 호텔을 잡으면 소중한 밤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거리는 대부분 시내 중심에 모여 있으니 몇 군데 다니면 금방 해가 지고 숙소가 외곽에 있으면 일찍 돌아가야 한다. 시내에 방을 잡으면 여기저기 둘러오다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수시로 쉬었다 나갈 수 있어서 좋다. 방이 좀 작아도 편의시설이 좀 부족해도 깨끗하기만 하면 도시 모텔이 낫다. 그러나 개인 여행과 달리 단체 여행에서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호텔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다 가격도 걸림돌이어서 도심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단체로 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은 곳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호텔을 잡는다.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에 깨끗한 침구를 갖추었으면 그만이다. 이해 교수 답사에 처음으로 1인 1실을 제공했다. 군산의 호텔비가 저렴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군산을 답사지로 정할 때부터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생활 문화나 여행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 여럿이 한 방을 쓰는 일이 아주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그 전에 제주도로 직원 워크숍을 갔을 때 5인 1실 콘도에 묵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을 들었다. 멀리 여행을 가서 일부러 고생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보다 잠자리가 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숙식이 편치 않으면 좋은 여행이 될 수 없다. 20년 전 우리 학과 교수들이 단체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경북 봉화의 시골집에서 한 방에 20명이 함께 잤다. 짧은 하룻밤 숙박비를 아껴서 식비 등 다른 데서 풍족히 쓰자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에 1인 1실은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이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음파호수 공원 근처 호텔은 잘 정비된 호숫가 산책로까지 끼고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군산 여행 중 시간 여유가 있어서 고군산 군도까지 가볼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가는 길에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배제학당을 설립하기도 한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러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죽었다. 기독교와 한국 문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이후 서울이 오래된 교회를 답사했고 전주 서문교회까지 갔으나 아직 군산의 교회는 가보지 못했다. 전주, 군산 그리고 인근이 강경 지역이 초기 개신교 역사에서 서울 평양에 버금가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답사는 아무리 다녀도 관심이 달라지면 계속 새로운 곳이 보이고 또 찾게 된다. 갈 곳이 있다는 것, 봐야 할 곳이 있다는 것, 다시 갈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행복하다. 기벌포의 거친 바람. 귀로에는 장항 스카이워크에 들른다. 군산항을 건너 북쪽으로 가면 장항인데 멀리서부터 큰 바위산 위에 높이 솟은 굴뚝이 인상적인 옛 장항제련소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나온다.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바다로 걸어가면 바닷가 펄 위에 철골조의 고가 인도가 보인다. 그것이 스카이워크다. 10m 이상의 높이로 인도교를 설치하고 바닥 일부에 투명 유리를 깔아 아래 펄과 바다를 내려다보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밑에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바닥이 무섭다며 되돌아가기도 한다. 스카이워크 위에 서면 멀리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스카이워크 바로 앞바다인 기벌포에서 옛날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일전을 벌였다. 수많은 군사가 맞붙었더니 일대가 모두 전장이었을 것이다. 그전엔 이곳 백강구에서 일본과 전쟁이 벌어졌고 이로부터 700년 후 다시 여기 진포에서 왜구가 격돌했다. 언젠가 이 바다 아래를 발굴하면 백제를 도러 왔을 왜의 배와 백제배, 당나라 배와 신라배, 고구려 말 왜구의 배 등 시대와 국적이 다른 여러 척의 배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기벌포 바닷가에서 가슴으로 북서풍을 받으면 1500년 역사가 쓸려 나간다. 유적을 보고 유물을 알아가는 여행도 같이 있지만 역사의 바람을 만노라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충만감이 차오른다.